지금 남자들 변화, 그 음의 변화는 반대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세월자 아닙니까? 세월자잖아. 이거 양도 을가고 음도 을가고 그 을이 두 번 겹쳤으니까 쌍을이라 그러고 그 을이란 상징은 뭐냐면은 우주 변화의 원리, 음량이 변하는 그 길을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을이라는 건. 그럼 을이 끝까지 변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을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요. 이게 빛을 뺐자 이게. 그럼 을이 삐쳤어. 무슨 자예요? 그렇죠. 그 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을이 끝까지 변한 거예요. 을이. 이 을이 지금 끝까지 변하면 구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의 끝은 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요거는 뭐냐면은 중심에서 변한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서 변한 거예요? 을은? 지금 중심으로 돌아가질 않았어.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상, 껍데기에서 변한 거지 중심에서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복귀탈견은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고 겉에 드러난 사상만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상만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한 거지 형상 속에 들어있는 변의 법칙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9까지 간 게 아니라 8밖에 안 갔으니까 이거는. 근데 여기서 비로소 9까지 가잖아요. 이제 문학도가. 자, 문학도 보면은 9, 1. 1에서 지금 9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단계로 변해요. 3단계로. 그럼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변해야 돼요. 자, 여기 1단계로, 1에서 바로 옆에 있는 게 6이잖아요. 그 다음에 7태택이잖아요. 그 다음에 2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1, 2, 3 하면 2.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또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1단계. 여기는 뭐냐면은 4죠. 4성풍이야. 여기는 삼진내. 여기는 팔간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1, 2, 3단계를 가니까 2가 나오고 여기서 또 1, 2, 3을 가면 3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 2, 3이 3단계씩 변해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럼 4도 똑같이 가야 돼, 이렇게. 1, 2, 3 하면 여기가 4가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뒤집어지는 거라고. 뒤집어서 이게 4가 되는 거잖아요. 뒤집어져서. 그럼 이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쓴다면은 요거는 하늘이 가는 거야. 천변, 지변, 인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는 중심에서 변한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1, 2, 3하고 반대가 되는 게 이게 아니라 이게 반대가 되는 거야. 요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3에서 1, 2, 3, 그 다음에 4에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5, 4, 5, 6으로 그냥 쭉 간 게 이게 지금. 그럼 아까 1에서 변했으니까 6에서 1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변하려면 7로 가야 돼, 이렇게. 그렇잖아. 7로 가면은 조금 아까는 1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반대가 돌아야죠. 1, 2, 3 하니까 8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또 반대로 1, 2, 3 하니까 9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1, 2, 3, 2, 3 그런 식으로 9변을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무엇을 바탕으로 했느냐면 아까 복희도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복희도, 권, 진, 간, 단 그런 식으로 그 통로 그대로 간 거예요. 지금 1, 2, 3, 4
요거 아까 곤이 변한 거예요. 곤에서 장녀, 중녀, 소녀 이렇게 변한 거야. 또 여기서는 이제 1, 2, 3, 4 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쌍을이고 하나가 더 생긴 게 뭐냐면은 4에서 6까지 중앙을 관통한다는 거 이제. 아까는 그게 없었어요. 자, 4에서 5로 들어갔죠? 요걸 갖다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중이 끓여요. 그 5에서 6으로 하니까 중출이 되죠, 이제. 중입, 중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궁이고, 한 번 들어가면 또 궁이고, 궁이 두 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양궁, 쌍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궁과 쌍을. 그 천명기님이 왜 이거 쌍을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하나인데 왜 두 개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더라고 보니까. 중입, 중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화교육하고 이제 연관돼서 얘기를 드려야 되죠. 자, 이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물이 뭘 찾아가는 거냐면 화를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 물의 끝은 불이 되기 때문에 물질은 그런 거예요 원래. 물은 어디 가서 끝나느냐면 불에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단계가 9단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게 물리학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에서 불에 이르는 과정이 9단계예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물리학도 다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지금은 물은 H2O인가 그래요. 이제 화학적인 그 요소로 H2O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산소 분자 하나에다가 O가 옥시전이니까 산소예요. H2는 뭐예요? 그건 수소예요. 수소 분자 두 개에다가 산소 분자 하나 갖고 게 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뭘 갖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물질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현무경을 통해서 물질을 분해를 해보니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모든 그 화학 요소들이 전부 다 두 가지 이상으로 모인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이 아니면 물질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은 과학적인 눈으로 본 거지. 지금 이것은 뭐냐면 과학적인 눈이 아니라 기 있잖아요. 기. 오행에 들어있는 그 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의 변화를 따진다면 9단계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9가 됐어요. 이게 9가 되니까 4하고 9가 남방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하고 7이 서방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16은 북방에 그대로 있고 38은 동방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4하고 금하고 27하고 서로 자리를 바꿨네.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이 왜냐하면은 물질의 변화를 갖다 기준을 하다 보니까 변화의 끝은 9더라. 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생의 단계하고 성의 단계 두 가지가 있어요. 생성이니까 생은 1에서 4까지예요. 1, 2, 3, 4, 6. 남방에 끝났잖아. 북방에서 시작했으니까 남방에서 끝난 거예요. 그 중심으로 들어와서 다시 북방에서 또 시작을 해요. 성수도 6, 7, 8, 9에서 또 남방에서 끝난 거예요. 북방에서 시작해서 생과 성이 전부 다 남방에서 끝났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4, 9, 2, 7이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지금 한동숙의 우주변화원리의 그 책에는 뭐라 그러냐면 지축이 끼우려서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지축이 끼우려서 이게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말한 거하고 어떤 게 더 이해가 돼요?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북극으로 본 거고 이걸 자니까 이거 오니까 남극으로 본 거예요. 북극하고 남극 이렇게 본 거예요. 전 시간에 논현동에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는 거 12지제 자축인명 이렇게 보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저기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사람들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여기서만 통용되는 진리지 전 세계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질문의 요지가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역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하자면 내가 질문하겠다. 뭐냐면 적도 있잖아요. 적도. 적도는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뜨거워야 되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산맥이 하나 있잖아요. 그 유명한 안데스 산맥이야. 안데스 산맥에는 만년설에 덮였어요. 항상 눈이 안 거기나요.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지. 북극지방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 얼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극 그러면은 남극은 우리가 상식적인 그러면 오하네요. 불 아니야 이게? 그럼 남극이 더 뜨거워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남극은 전부 다 얼음바다예요. 그러니까 남극이니 북극이냐는 그 형상적인 집에서 말하는 그 형상적인 개념하고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그거하고 엮어서 생각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서방에 사는 사람 있고 남방에 사는 사람, 북극, 남극 다 살아요 사람이. 그럼 북극이라고 해서 오행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북극에도 오행이 있어요. 그럼 북극의 오행은 뭐냐면은 북극에서 오행 중에 그 목은 뭐냐면 북극에도 퍼지는 기운이 있어. 자, 그게 뭐냐면 북극에도 태양이 뜨거든요. 태양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기운, 그건 목이야. 그 다음에 북극에도 여름이 있어요. 그 태양이 쨍쨍 내리치고 있어. 그건 화야. 또 오후가 되면 거기도 썸나래. 그건 금이고, 밤이 되면 아주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워요. 그건 수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3만 4원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질서정연한 그런 계절은 아니지만은 다 있는 거예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곳이든 다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행은 진리라고 하는 거지. 그냥 그 질문처럼 말이죠. 질문처럼 그냥 우리 나라에만 국한되고 한다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지. 자, 여자, 남자한테도 오행이 다 있어요. 자, 그 부산에 사는 사람, 또 함경도에 사는 사람, 오행이 달릴까요? 그건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사는 환경은 다르지. 하지만 오행은 다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지방에 오행 중에서 그 수기가 강하냐, 화기가 강하냐, 그런 차이는 있어. 자, 이것도 그거예요. 지금 사고하고 이치를 왜 자리를 바꿀 수밖에 없느냐. 변화의 원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거를 지금 숫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숫자를 통해서 얘기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오행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사구, 그만입니까? 그 숫자하고 오행이야, 그거는. 이번에는 활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활기를 가지고 보면은, 문항도가, 여기에 이제 구리화가 있어요. 여기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방에는 삼진내죠? 삼진내는 오행으로 뭐죠? 삼진내는 오행으로 진목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서방에는 칠태택이 있어요. 택계는 오행으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일건천 금이라 했잖아요. 이태택, 그것도 금이야. 그 전에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택계는 오행으로 금이에요. 그러면은 동서남북이 뭐냐면 수화가 목금으로 돼 있잖아. 이게 맞는 거잖아요, 본래가. 이게 하도록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지금. 원래가. 이거는 뭐냐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계산을 가지고 얘기한 거야.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7은 화가 되잖아요, 이게. 여기 군데, 군은 금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 이제 같은 거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금화교육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8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해. 금화교육을 얘기하는 거 행동성 우주변에 올리면은 이 얘기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하려면은 계산도 얘기하고 수상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계산은 그냥 쫙 빼놓고 수상만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계산은 금이 있고 서방에 금이 있고 남방에 화가 들어왔으니까 뭐가 다 틀렸어 틀리기는. 그 얘기는 뭘 가르치느냐. 형상은 금은 서방에 있는 거예요. 형상적으로 단단한 교는 서방에 있는 거야. 뜨거운 교는 그냥 남방에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달랐어요? 서방에 이 금을 갖다 녹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야 돼. 또 남방의 따뜻한 기운 속은 단단한 금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금이 녹고 금이 녹으면 저기 약해질 것 같죠? 더 강해지는 거야. 금이 금답게 하려면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돼요. 금이 불 속에 들어서 녹았거든요. 그게 물로 되나요? 물로 변하지 그 당시에는. 하지만 그게 순수한 불순물이 다 제거된 상태로 정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는 숫자는 아까 그랬잖아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합하는 아주 맑은 거. 그게 정금이야. 그 역할은 수도 할 수 없고 목도 못해요. 그것은 오직 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반드시 불을 갖다가 통과해야 돼요. 그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체도 금은 뭐냐면 폐잖아요. 화는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하고 폐가 같이 붙어있나요? 떨어졌나요? 같이 붙어있어야 돼요. 그 왜 같이 붙어있어야 되느냐면은 폐를 단단하게 하는 게 심장의 불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금이 약해지면 심장의 단단한 불균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해. 그럼 폐가 녹아버려 그냥. 그게 이제 폐질환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근데 상극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원수끼리 너하고 나하고 싫어 원수다. 서로 안 보고 멀리 가면은 영원히 원수가 돼버려요. 근데 자연은 원수일수록 상극일수록 뭐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일수록 자꾸 부딪혀야 돼. 그래야 정도 들고 교정이 되고 하는 거지. 사회 원리가 그래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그게 상사가 할 일이야. 딱 봐. 밑에 부하들 보니까 서로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이게. 그 일부러 같이 책상도 붙여주고 그래야 돼요. 좋은 눈길이면 이렇게 붙여줘봐. 그럼 싫어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적이 돼버려요. 그걸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상 자체가 뭐냐면은 제대로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즉 물질은 제자리에 항상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그 속에서 바뀌는 게 뭐냐면 기가 바뀌는 거야. 산이 있잖아요. 봄의 산, 여름의 산, 가을 산, 겨울 산. 산이 바뀌는 게 세상에 어딨어. 산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뀌냐면은 기운이 바뀌잖아요. 여름에 뜨거운 기운이 들어가고 가을에 서늘한 기운이 들어가고 그렇게 바뀌는 건 기가 바뀌는 거지. 형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즉 괴상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여기서 또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은 수하고 화 상극이죠. 괴상으로 볼 적에 또 진하고 태 상극 안 해요. 이게 금극목이지 않아요. 근데 괴상으로 보니까 상극으로 이루어졌어. 괴상으로 보니까 숫자로 보세요. 여기 수하고 금이잖아. 이게 숫자로 보면은 일수구 구금이잖아요. 금하고 수 상극입니까? 그게 어때?
상극이 아니에요. 금생수지. 또 목하고 금, 아니, 삼하고, 3하고 7이죠? 목하고 화잖아요, 이거는. 이게 어디 상극이야? 상생이지. 숫자로는 상생으로 이루어졌어요. 계상으로는 상극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항도를 상극도라고 하니까 무조건 전부 다 상극인 줄 알아.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수리적인 면으로 보면 상생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오행을 가리키는 수하고 형성을 가리키는 비하고는 항상 서로 반대적인 극부로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럼 여기는 뭐냐면 사죠. 사선풍이야. 여기는 육간차. 그럼 여기 계상으로 수하고 계상으로 상극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상극이라 했어요. 계상으로. 그럼 이것도 상극이 돼야 돼. 여기 이 권지죠. 팔간산 이렇게 됐어요. 계상으로는 상극이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상극인가 지금? 똑같은 토잖아요. 간토, 군토 그러잖아요. 상극이 아니야. 이상하잖아요. 상극이야 근데 이게. 왜 괜찮으세요? 토도 양토, 음토잖아 지금. 그다음 이거는요. 상극이 아니에요? 풍은 목이잖아. 오형으로 목이잖아요. 이거는 그 금금목이잖아요. 전부 다 상극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만은 상극이 아니야. 근데 요거는 오형으로 상극이잖아. 전부 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오형으로는 똑같은 거야. 같은 톤데 음과 양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왜 토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복희도에서는 요 자리를 뭐가 들어왔어요? 오선풍, 손목이죠. 사진내 진목이죠. 똑같은 게 들어왔어요. 이 자리 지금. 목목, 여기는 토토가 들어왔어. 요 자리가 희한한 자리야 지금. 용담도로는 요 자리가 뭐가 들어가요? 여기 삼감수, 우리가 수화가 들어가고요. 수화가. 그런 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수화가, 감리가 복희도에서는 동서로 갈라져 이렇게. 그건 뭘 가리키고, 그 다음에 문학도에서는 수화가 남보로 갈라져 이렇게. 네? 그래 용담도에서는 이방향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감리께는 단 한 번도 서로 떨어진 적이 없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맞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아니라 장녀하고 짝을 이뤘죠. 또 엄마하고 막내 아들하고 짝을 이뤄. 이제 신랑을 잃어버렸어 지금.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녀하고 장남하고 짝을 이뤘어. 소녀는 원래 소남하고 짝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항도는 뭐냐면 전부 다 짝이 어긋났어요. 다만 요거 중남하고 중녀만 그 바른 짝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걸 읽어서 패도라 했어요. 패륜.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오직 감리 두 개만이 제자를 찾자고 했더라. 근데 감리께는 문항도만 그런 게 아니라 복희도에도 제 짝이 항상 용담도도 그렇고. 그것은 뭐냐면은 감리께는 하늘의 중정이고 땅의 중정이에요. 지금 하늘의 실질적인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고 땅의 실질적인 중심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은 그거는 바닥에 흔들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짝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기본적인 바탕은 하늘과 땅이라고 그래요. 천지라고 그래요. 그러나 천지는 극과 극으로 치친 거지. 하늘은 순양만 있는 거고 땅은 순음만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중도예요?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극과 극으로 치우치니까 거기서 생물체가 나오질 못해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하늘이 모든 걸 낳았다 그래. 정말 하늘이 낳을까요? 하늘에서 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늘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그 양을 갖다 다 모아놓은 거야. 순양. 또 땅은 뭐냐면 순음을 모아놓은 거고. 그럼 생물을 만들고 죽이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양과 달이 하는 거예요. 감하고 감기하고 있게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는 건 이 감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놈의 감리가 북기도에서는 동서로 자리 잡았어. 그러니까 감리는 뭐냐면 잊으면 안 돼요. 감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중용이라는 거. 조화와 중용을 가리켜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거. 그럼 북기도에는 동서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감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형상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야. 태양과 달이. 동서로 뜨고 지고 하면서 모든 천체 중심을 잡아주는 게 감리가 한다. 그 얘기예요. 동서로. 그럼 문왕도에서는 남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는 입춘이란 건 뭐냐면은 뭘 드러내요?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입춘이 되면은 푸릇푸릇 싹이 나오고 형상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반대잖아요. 형상이 사라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본체가 나오는 거예요. 자리로. 씨앗이 본체거든. 살리고 죽는 곳이에요. 지금. 형상이 살고 형상이 죽고 또 여기서는 정신이 살고 정신이 죽고 그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에요.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건태 이진해가지고 북기도에서는 이게 하늘 깨치고 이거는 땅의 머리라고 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꼬리와 머리를 맞물리고 돌아가는 것이 여기에요. 그 요 자리로다가 문학도에는 뭐가 팔간산하고 이곤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 자리로 왜 토가 들어가냐? 그 생각도 해요. 요 자리로. 토는 북기도에서는 요 자리에 들어갔어요. 팔간산, 팔곤지, 칠간산, 요 자리에 들어갔어요. 북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형체를 위주로 한 북기도에서는 토가 북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금이 남방으로 갔어. 북기도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남방에는 불이 들어갔어야지. 근데 그것은 남방으로 불이 들어간 것은 변화를 가리킬 때 하는 얘기죠. 근데 형체를 위주로 할 때는 뭐냐면 남방은 그 열을 가리킨 게 아니라 밝은 걸 가리킨 거예요. 밝고 단단한 걸 가리킨 거예요. 북방은 뭐냐면 부드러운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음기. 남방은 양기를 가리키고 북방은 음기를 가리킨 거예요. 양기의 가장 단단한 양은 금이라 그래요. 오행으로. 그래서 일건 금, 이태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다양하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정수는 어디 있냐면 이 삼도를 갖다 한 대 놓고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북기도 일관성 그랬어요. 그럼 문학도는 일감수 그래요. 같은 일인데도 하나는 하늘이야. 그리고 오행으로 금이야. 또 문학도에서는 일감수 물이라 해요. 똑같은 일인데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수고. 근데 용담도는 일이 뭐냐면은 오행이 없어요.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오행이 붙질 않아요. 계상이 안 붙는다는 얘기죠. 중심으로 들어가 버려. 일이 뭐냐면은 거기서는 토가 되어버렸어요. 용담도에서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토급수가 되어버린 거나 토하고 수하고 합해버린 상태예요. 그거는 용담도 일육수 저기 일육수 있잖아요. 그 일을 갖다가 문왕도 일로 생각하면 그 착각이야. 그거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문왕도의 일은 뭐냐면 일감수야. 그냥 그 물 그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용남도의 일은 물을 가리킨 게 아니야. 물도 있지만은 토하고 합한 물이야. 그러니까 토도 아니고 수도 아니야, 그거. 옛날에는 토하고 수를 상극으로 봤잖아, 이게. 근데 용담도에 들어가니까 수도 동덕이 있잖아. 수하고 토하고 같이 덕을 함께 했어. 그러니까 달라요, 벌써. 그러니까 만약에 토하고 수가 분리가 됐다고 한다면은 쓸데없는 토야. 응결력이 없잖아요. 물이 빠지니까 모래처럼 사라지는 토고, 물도 지 갈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물은 흙이 없으면 고이질 않아. 흙이 없는데 어디로 갈 거야, 물이. 간다면 허공으로 가야지, 이제, 그러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살고, 흙도 살려면은 수토 동덕이 돼야 돼요. 또 남방도 마찬가지예요. 남방도 물 그랬잖아요. 남방은 이치라야, 불. 불 하면 그 자리에다가 그게 살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금도 들어가야 되고, 불하고 금이 합해야 되고, 또 불하고 물이 또 합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해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물이 들어갔잖아, 지금. 또 북방으로는 사가 들어갔죠. 불이 들어갔잖아, 지금. 동방으로는 뭐냐면 신이 들어갔잖아요. 금이 들어갔어. 그 다음에 서방으로는 인이 들어갔잖아요. 전부 다 상극하고 합했잖아. 저걸 일컬어서 뭐냐면 11기체라고 해요. 11기체. 그래야만이 음과 양이 합한 정음정량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적인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홀수하고 짝수하고 두 가지가 있다면 부처는 홀수가 위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짝수를 위주로 살아가야 돼요. 문왕도는 홀수를 위주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전 시간에 문왕도는 1, 3, 5, 7, 9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1감수 3, 5, 7파태 9야. 1, 3, 5, 7, 9 동서남북 정중앙에 홀수가 자리를 잡았다 했잖아요. 홀수가 자리를 정중앙에 잡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짝을 만나지 못했어. 물은 불을 만나야 제 짝을 만난 거예요. 금은 목을 만나야 제 짝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용담도에서는 짝수가 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짝이 주도권을 쥐었어. 짝이 주도권을 쥐었다니까 여성이 주도권을 쥐었다. 또 그렇게 알아. 그게 아니고 짝은 뭐냐? 홀은 뭐냐면 남자 혼자 있건 여자 혼자 있건 혼자 있으면 뭐야 그게. 홀수라고 해서 남자를 가르쳤다. 그건 착각이에요.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짝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전부 다 홀수야. 그럼 짝수는 뭐냐면 남자 여자가 합한 거, 음양이 합한 거. 그건 전부 다 짝수야. 그래서 그걸 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짝수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후철은 음이 주도권을 쥐니까 곤도세상이다. 우리가 여자가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남자를 다 깔고 뭉개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건 무식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처는 홀수가 아닌 짝수가 주도권을 쥔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걸 숫자로 말한 게 이제 2, 4, 6, 8, 10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이치잖아요. 이치. 자, 금화 교역을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의 원리 있잖아요. 4하고 9가 2하고 7이 왜 자리를 바꿔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 간단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로 시작을 하잖아요. 1로. 끝은 9로 끝나요. 자, 괴상으로 보는 거하고 수상으로 보는 게 다르다 했잖아요. 괴상으로는 이거는 뭐냐면은 일수는 괴상, 감깨, 일감깨, 감깨는 뭐냐면은 신장이죠. 공판. 그 다음에 구리화, 이거는 신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은 밑에 있는 거고 심장은 위에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심장이 밑에 있고 심장이 위로 올라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항상 그 위치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산이거든. 근데 뭐가 변하냐면 심장에 들어있는 냉기 있잖아요. 그 일육수거든. 그 일육수는 반드시 위로 올라와야 돼요. 찬 거는 위로 올라와야 돼요. 또 따뜻한 거는 밑으로 내려가줘야 돼요. 그래서 수화가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해줘야 돼요. 그 변하는 게 심장이나 심장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기가 변하는 거야. 그럼 그 기가 원래부터 다른 거냐면 안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건데 심장에 들어가면 뭐냐면 냉기를 받는 거고 심장에 들어가면 화기를 받는 거고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냉기하고 화기가 따로 있냐면 그 망할 놈의 세상이지. 그러면 벌레는 하나야. 벌레는 그 심장이나 콩팥이나 심장도 벌레는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왜 그러한 모양을 지닐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에 그 인연이 그런 형상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 기운들이 그렇게 뭉친 거예요. 순간적으로 딱딱 그렇게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찰나요.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탁탁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장이 옛날에 있었던 심장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심장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나하고 함께 있는 심장, 그게 진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과거는 흘러가 버렸어. 자꾸 사절 보고 당시 옛날에 운이 좋았다. 그걸 미뤄서 생각하니까 앞으로 당신 운이 없겠다. 운이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있다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 만족해요. 사람의 운명은 바꾸는 거예요. 바꾸지 못하는 건 숙명이라 알아요. 그 숙이 어디서 나왔어요? 숙명하고 운명. 숙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네? 원래 별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28수. 저 별자리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뭐가 변하냐면은 별자리에서 나오는 기가 달라. 그 기는 동방에 있을 때 서방에 있을 때 별자리가 움직여야 이렇게 움직이는데 별자리 자체는 변하지 않아. 다만 그게 움직이니까 변하는 것은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숙명이 영원히 안 변하는, 별자리 자체는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 숙명이라고 해서 용어가 나온 건데 인체도 똑같아요. 심장, 콩팥, 그 다음에 간 같은 거. 간은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비장은 제일 중앙에 있어야 돼. 이게 오장육부 중에서 제일 중심부에 있는 게 비장이에요. 그게 토라고 이게. 5토, 10토 중에서 비장이 10토야. 그럼 5토는 뭐예요? 위장이지. 위장이겠지. 그 이치를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제대로 연구를 하면은 이 인체 기관 있잖아요. 그 위치 또 속성 그렇게 전부 다 나오게 돼 있어. 이 학문이 얼만큼 위대하다는 거 그 피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36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 뭐냐면은 그 전문가가 전문 분야 하나씩 딱딱 파트를 맡아가지고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래갖고 그 세미나 같은 거 열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의학에 인체하고 음양을 결부시켜서 발표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농사 그렇게 해야 돼 이제는. 그래야 이제 실생활에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거 이제 용담도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용담도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돼.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 전부 다 낙수하고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맞지를 않아 이제는. 그게 바로 개벽이에요. 개벽이 딴 게 아니고 모든 생활 그 분야를 갖다 뜯어고치는 거. 그게 개벽이에요. 그게 개벽이지 무슨 놈의 추측이 이렇게 23도분 틀어진 게 바로 잡힌 게 이게 개벽이에요. 1도만 틀어줘도 난리 나요. 1도만 틀어줘도. 23도가 바로 선데 누가 살아남아.
그렇게 오래속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지금 알고 있는 12지잖아요, 이게. 4, 5, 6, 6. 요건 이제 뭐 다 아시리라고 믿지만, 이건 천축이죠. 그 지축은 지금 진수축이죠. 이렇게 들어앉았어요. 그 다음에 인축은 인신사이죠. 인신사해. 이렇게 들어앉았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12지지를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걸 집에 북극하고 남극,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게 얼만큼 잘못되는가, 그걸 일러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냐면은, 자는 천이잖아요. 지, 인, 천지인, 천지인. 삼신이 돌아가잖아요, 지금. 삼신이 사방으로 돌아가잖아요, 동서남북. 이렇게 3 곱하기 4에서 12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축입니까, 지금? 축을 말한다고 한다면, 천축과 지축과 인축이 다 같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지축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12지지 자체를 몰랐다는 얘기야. 12지지 자체를 알았다면 그런 얘기 못해요. 요게 지축이야, 지금 그 사람들, 요게. 이게 천축이잖아요, 지금. 천축이라는 사실은 요게 지축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게 율로 들어가고, 요게 율로, 충미가 율로 와야 된대. 충미가 지축이니까. 그 사람들이 충미가 지축이라는 건 알고 한 건 아닌데, 요 자리는 뭐냐면은 1이고, 요건 7이고, 숫자로 말하면, 요거는 10이고, 요것도 10이고, 토가, 진수침미 4토가 동서남북에 들어가면은, 토는 중화체니까, 중용이니까, 중화를 이룬 인물들이 사방에 자리를 잡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제 세상도 안정을 이루고, 이상세계가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오묘일, 이건 수화목금이라는 그 토가 아닌 각각 개성을 가진 소인배들이 사방에다 주름을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석 씨가 한 얘기죠. 글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자오묘는 천축이요. 그러니까 사주에 그 지지의 말에 자오묘가 들어간 선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은. 지지 자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사주는 뭐라 그래요? 자오묘가 나란히 이렇게 짝 깔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무슨 살이 있다 그러죠? 사주 공부들 안 했구나. 도화살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화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도화살인 게 뭐예요? 도자가 복숭아 도자야. 도화살은 뭐냐면은 바람 핀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근데?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건 좀 더 천축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은 붕 뜬 거야, 이렇게.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항상 붕 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제멋에 살아가. 그게 도화살이에요. 그럼 이게 진수충미가 또 사주에 이렇게 쫙 깔려있다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래요? 이건 창고잖아요, 지금. 창고. 그런 사람은 고지식하다 그러잖아. 고지식하고
종교적인 색자가 강하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이건 진수층이 토잖아요. 토는 뭐냐면은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안 변하면서 남을 자꾸 변하게 하는 게 토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정직하지. 근데 정직한 것도 정독고 정직해야 되는데 전부 다 토만 있어 이렇게. 토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기 뿌리를 못 내려요. 땅속으로 모기 들어가 버렸어. 또 토가 너무 강하면은 물이 말라버려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있으면은 땅이 너무 두터우면은 속에 있는 불기운이 옹색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수, 직매, 사고장애 이렇게 4개 있는 사람들은요 고집부터요. 진짜 그래요. 그 인신사이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지축, 인축이죠? 인신사이가 또 이렇게 나란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어떨까요?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니까 재미없어.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12지지는 결코 눈에 보이는 그 지축이나 지구의 북극이나 남극을 가리킨 것이 아니란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이치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뭐냐면요. 왜 자를 갖다가 처음에 배치를 했는가 그런 것부터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12지지 중에 자를 왜 처음에 배치를 했던가 그리고 왜 돼지가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하는가 그런 그 이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 그럼 왜 이게 6이거든요? 왜 이게 12지 중에서 맨 나중에 와야 될까요? 이게 숫자로 6이잖아요. 그 한자 부수 중에 숫자가 부수로 들어간 게 몇 개인지 잘 모르죠. 2라고 2는 기본이에요. 천지니까. 2를 부수라고 2를 부수로 해요. 3은 부수가 아니에요. 4도 부수가 아니에요. 뭐가 부수냐? 네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가 아니에요. 이것도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럼 6은 무엇을 부수를 하느냐? 뭘 부수를 했을까? 8이지. 밑에 8 하나 이거. 8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왜 6이 끝에 남는가? 그 답이 다 나온 거지. 근데 아직도 헤맬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칼도자로 이렇게 써보세요. 새길 각자잖아. 새기는 것은 어디에다 새기는 거냐면 6에다 새기는 거예요. 6에다가. 그게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이해 못할 거고 또 나무목하고 돼지자체를 붙이면 핵이 돼버려요. 또 돼지 핵자에다가 힘력자를 붙여봐요. 핵이잖아. 네? 이것도 핵이야. 이것도 핵이고 이거는 각이죠. 이건 새긴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대해서 뭐 새긴다. 새길 각자야. 이거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액자. 이거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그때 이 핵자를 써요. 이게 밀어낸 핵자야. 밀어낸 핵자, 쫓아낸 핵자 그래요. 근데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돼지가 돼지란 놈 가만히 보세요.
짐승 중에 12가지 띠 중에서 물이 제일 많은 놈이야. 돼지가. 그래 안 그래요? 물이 제일 많은 놈이야. 그러니까 물을 상징하는 게 일육수가 아니에요. 그럼 물이 제일 적은 짐승은 물이야. 그래서 이게 쥐는 물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일육수 그러니까 덮어놓고 일일그는 물만 알아야 돼. 이름 뭐냐면 물속에 들어있는 양기를 가르친 거지. 본래 물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물은 뭘 가르쳤냐면 육을 가르친 거예요. 물 자체는 육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 이치가 제대로 밝아지면은 그 짐승의 그 속성 있잖아요. 성분 같은 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12치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그 짐승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12개 요것만 그렇게 엄선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기막힌 조상들이 지혜 얘기지 뭐. 사실 이 속에 다 있는데 그거 우리는 모르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제대로 알려면 상대방이 살을 알면 돼요. 이렇게. 요걸 알고 싶으면 요걸 알면 돼요. 비교를 하면 이게 비교잖아요. 진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그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 자리를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1이니까 이게 2잖아요. 여기가 4가 들어가. 그런 나머지는 5가 들어가죠? 4, 5, 미, 신, 유, 술, 해. 이 자리로 4가 들어가요. 수, 인, 유, 진. 그러니까 부천에서 꼬랑지가 꼴찌가 뭐예요? 쥐지. 꼴찌가 이거잖아. 용이잖아. 내 출연해. 진. 용이죠. 그러니까 뭘로 시작했냐면 사로 시작하죠. 사두 용미죠. 용이 끝이잖아. 선천에는 용두삼이 그랬잖아요. 선천에 용두삼이잖아요. 근데 부천에는 뒤집어져 사두용미가 되는 거야. 그 선천에서 용두삼이는 뭐냐면 용두삼이잖아요. 이게 용으로 시작하고 사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요 자리가 선천이 끝나고 부천이 시작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진사지간이에요. 요 자리가 지금 일도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진이란 말이에요. 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요건 뭐냐 태사가 시작한 자리야. 이게 중앙이 먼저 청간론을 말하자면 무하고 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은 항상 중앙문을 열고서 나와. 그래서 무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자축이 1양, 인묘가 2양, 진사가 3양. 그러니까 요 자리가 가장 밝은 자리거든. 오미가 이음, 요 자리가 수레가 제일 어두운 자리예요. 그래서 진사지간하고 수레지간이라고 이게 상대적인 거라. 그럼 중앙문을 열고서 가장 밝은 곳으로 나가면 이 자리로 갈 수밖에 더 있나? 그럼 무하고 사하고 진 이렇게 맞는데 무사라는 거 없어요. 무진이지 그거는. 그냥 무진면에 낙서가 나온 거예요. 무진면에.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애가 무진면이에요. 이 조선을 개국한 애가. 그리고 그것이 다시 마지막 끝나는 애가 언제냐면 그것도 무진면이야.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88 서울 올림픽이에요. 88년이 무슨 해야? 천간치지가 그 무진년이에요. 88년이 그래서 88 올림픽이라고 하면 안 돼. 무진 올림픽이라고 해야 돼요. 그 무진이 끝나면서 뭘로 시작하냐면 기사로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 기가 있잖아요. 요놈하고 무진했으니까 이제 기사잖아요. 예? 기사년부터 황릉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89년부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철전 도수일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갖다가 타락하게 한, 유혹하게 한 장본인도 뱀이란 말이에요. 왜 해군 많은 짐승 중에서 뱀이 그런 짓을 해요? 그거는 생각할 게 많아요. 이 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명백하게 알았으려고 봐요. 금화의 이치가 왜 생겼고, 그 다음에 지축이 틀어지고 뭐 그 전부 다 낭설이라는 거. 그것은 아마 다음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한동숙의 우주변의 원리, 내가 조목조목 그거 상당히 많은 분량을 공을 들여가면서 그 정리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아마 그런 글이 나올 텐데,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다음 일요일에 토요일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쥐 뱀이잖아요. 쥐하고 뱀이잖아. 그러면 쥐는 이게 이제 시작하는 구멍이란 말이에요. 쥐구멍. 쥐구멍으로 사는 뱀인데 오행으로 불이잖아요. 쥐구멍에 불이 들어가서 불들 나겠다. 이제 그 속담이 이루어진 거야 이게. 그럼 양이잖아요 이게. 양으로 쥐가 들어갔어 이제. 그럼 그 속담이 뭐야? 양은 뿔이 생겼잖아. 쥐가 그 쥐뿔도 모르게 다 그 쥐뿔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건데 없는 걸 가지고 그래 쥐뿔도 모른다 그래 사람들이. 아니 없는 걸 가지고 없는 걸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모른다고 그래. 왜냐하면은 개벽하는 얘기잖아요. 개벽도 모르는 게 까분다는 얘기야. 다른 거 참 다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개뿔도 모른다는 소리는 그 개뿔은 어떤 거예요? 개뿔이 어떤? 그 8개로 얘기한 거예요. 자, 개가 오행으로 따지면 여기지. 근데 오행으로 따지면 안 돼. 개가 뿔이 나려면은 개가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잖아 지금. 뱀이 무슨 뿔이 있어? 오행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고 8개로 얘기합니다. 8개. 개가 여기 있던 게 일로 가잖아요.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 술이잖아요. 여기에 해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8개가 뭐가 있느냐고 얘기해요. 문항도나 용담이나 여기는 개가 똑같아. 사성품, 문항도는 사성품이고 용담도는 칠성품이고. 손개 같잖아요. 이렇게. 손개가 뭐예요? 목이죠. 아니 짐승. 꽁이지. 근데 이 자리가 본래 요건 이제 문학도 용담도고 이 자리에 독히된 뭐가 있었어? 양이잖아. 양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면은 개가 뿔난 거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글쎄 그 아전임신지 모르지만은 속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근데 개뿔은 원래 그 하찮은 거는 전부 다 개에다 찍어 덮친 거야 우리가. 하찮은 거는 그러니까 개뿔보다는 쥐뿔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요 얘기는 조금 억지 춘향이적인 그런 얘기했죠. 그런 걸 전부 다 걸러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말고도 우리 그 속담 이런 거 말고도 이제 그 우리 문화 있잖아요. 뭐 심청정 같은 거, 또 이제 거북이, 수군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튼 이 용담들을 제대로 파악하면은 시 또는 문학작품 같은 거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게임하는 애들이 이런 거 알면 진짜 좋아. 그 게임 놀이 있잖아요. 그걸 이 원리에 입각해서 한번 해봐요. 되게 좋아. 젊은이들이 저걸 배워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이 너무 조금